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예방접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이러한 이유 중 중요한 하나로 국가가 관리하고 권장하는 예방접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또는 성인 건강에 위협으로 작용해왔던 감염성 질병에 대한 효과적 예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질환은 여전히 전체 유병률과 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일본을 걸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심각한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인수 공통 감염병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지금도 진행 중이죠. 처음엔 사망률이 매우 높아졌다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중증 감염과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사스, 메르스를 거치면서 그나마 방역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등 심각한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덜하죠. 또한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와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망과 심각한 후유증이 줄어들고 점차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재난과 질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예방접종은 몸에 나타난 질병에 대하여 보험의 역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죠. 자궁암 백신 접종이 보급되면서부터는 성인 여성들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는데요. 더불어 임신 시 예방접종도 중요시되고 있죠. 임신부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부가 해야 할 예방접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실행하여 건강한 출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태아에게 선천성 감염을 일으키는 풍진이나 비형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이나 백일의 예방접종처럼 임신 중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태아도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에 대한 자기 몸을 방어하는 면역체계가 미숙하여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임신 중에 감염이 되면 병원균들은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형이나 조산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따라서 임신 중 예방접종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로 중요하죠. 더불어 임신 중에 예방접종을 하면 산모에서 형성된 높은 역가의 IgG 항체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전달될 항체는 태어난 신생아에게 병원균을 이겨내는 수동 면역을 가지게 하죠. 이는 출생 후 능동 면역이 생기기 전인 생후 6개월까지의 신생아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면역체계에 변화가 오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임신 중에는 감염에 대해 취약하고 또한 임신 시기에 따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죠. 임신 초기에 감염이 되면 태아에게 기형이나 유산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균으로 풍진, 말라리아, 톡소플라스마가 있습니다. 이 중 풍진은 임신 20주까지는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하지만 임신 20주 이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
기형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임신 중기와 후기 이후에 태아에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감염이 인플루엔자 A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입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감염의 영향이 달라지는 이유는 각 감염원마다 대응하는 면역 반응이 다르고 임신 주수별로 면역학적인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에 따라 임신 시기별로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임신 초기에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로 모체에서는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로 항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말라리아나 톡소플라스마는 임신 초기에 태반 감염을 일으켜 국소 염증 반응이 태아의 손상을 증폭시킵니다. 반면 인플루엔자 A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임신 중기에 감염이 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균을 예방하는 면역, 즉 항체를 형성하는 물질을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백신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신은 약독화 백신, 불활성 또는 사백신, 톡소이드 백신, 성분 백신, 유전자 재조합 백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백신의 개발로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벡터 백신과 모더나나 화이자의 mRNA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되고 있죠. 약독화 생백신은 살아있는 병원균을 약화시킨 것으로 병원균이 존재하며 임신 중에는 면역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접종으로 인하여 심각한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죠. 따라서 임신 중 생백신은 절대 금기입니다. 생백신에는 인플루엔자 생백신, MMR 백신, 수두 백신, 대상포진, BCG 백신이 있습니다. MMR 백신은 홍역, 볼고리, 풍지를 예방하는 혼합 백신을 말합니다. 만일 임신 전 생백신을 접종받았다면 4주간 피임을 하고 이후에 임신을 해야 하며 생백신 접종 4주 이내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해야 하죠. 불활성 또는 사백신은 열이나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하이드 등으로 병원균을 죽이거나 병원균의 톡신을 불활성시킨 것이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은 남아있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생백신보다는 항체 형성 능력이 떨어져 다해 접종이나 추가 접종이 필요하죠. 사백신으로 접종하면 면역력은 생기고 병원성이 없어 안전하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백신은 임신부에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성분 백신은 병원균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만 분리하여 만든 백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병원균의 특이담배, 즉 특이 항원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나 배양세포에 넣어 단백을 합성하게 하여 이를 접종하는 백신입니다. 이 특이 단백을 가진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 체계에서 이를 인식하여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죠. 여기에 속하는 백신으로 B형 간염, 자궁암 백신 등 많은 백신이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임신 중에 접종이 필요한 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에 호르몬의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대해 취약해집니다. 임신부나 태아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독감이나 백인에는 예방접종이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위험보다 질병 예방으로 얻는 이득이 큰 경우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A형 감염 백신, B형 감염 백신 등이 해당되죠. 따라서 임신 중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인플루엔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 감염,
B형간염입니다. 그럼 임신 중 접종해야 할 백신에 대해 각각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임신 중 예방접종이 중요시되는 백일의 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일에는 100일 동안 기침을 계속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백일의 균에 의한 감염으로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며 사망률이 매우 높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2012년 미국과 유럽에서 백일의 발병률이 급속히 증가하여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의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 사망률이 7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죠. 신생아 및 소아 백일의 예방접종 일정은 생후 2, 4, 6개월에 3회 접종하고 15개월에서 18개월, 만 4세에서 6세, 만 11세에서 12세에 추가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일의 백신은 2, 3회 접종을 해야 백일해를 예방하는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생후 6개월까지는 백일해에 대한 예방이 약하죠. 따라서 임신 중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면 태반을 통해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어 생후 6개월까지의 백일해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T대 백신을 1회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2018년 부산 경기 지역에서 백일해가 유행하였고 해당 지역과 가족 내 2차 감염을 통한 전염이 보고되었죠. 신생아가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얻을 때까지 백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신부는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백일해 예방 백신 T대를 1회 접종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백일해로 인한 정상과 질병의 결과는 심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아기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산모와 주변 가족은 백일해를 감염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신 중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이죠. 건강한 여성도 임신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비임신부에 비해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크게 A와 B형으로 나누는데요. A형은 주로 겨울에 유행하며 대변이를 일으키고 가끔은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죠.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매해 유행할 인플루엔자를 예측하여 그해 4월에 발표하면 그에 따라 백신을 만들어 주로 9월 이후에 접종하게 되죠. 매년 임신부의 약 20%가 상기도 감염의 증상을 보이고 이 중 약 10%는 인플루엔자에 걸립니다. 임신부는 일반 환자보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증세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입원 기간이 길어지며 합병률과 사망률이 모두 증가하죠. 또한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아 출산, 신생아 사망 등의 합병증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성인, 소아, 만성질환자와 함께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로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11월 초를 기준으로 2주에서 4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부가 임신 중에 독감 예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는 태아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신 초기 독감으로 인해 고열이 오면 태아의 신경계 결손이 생기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유산, 조산, 사산, 조기 진통,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태어날 아기에게 면역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임신부가 임신 후기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태반을 통해 넘어가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죠.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항체가 전달되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태아에게 부작용이 없으며 주수와 상관없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 최소 2주 전에 접종해야 하죠. A형 감염은 B형 감염이나 C형 감염과 다르게 A형 바이러스에 의해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걸리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어릴 때 감염을 앓고 무증상으로 지나가서 자연히 면역을 얻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과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항체가 없는 20, 30대 성인들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간혹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약 0.5%에서는 전격성 간염 혹은 간부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중 약 35%는 저절로 회복되지만 나머지는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격성 간염이나 간부전으로 사망하거나 간 이식을 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형 간염 백신은 4백신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데요. 면역력이 없는 모든 20대 여성과 항체가 없는 30대 여성이 대상이죠. 따라서 항체가 없고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임신 중에도 접종을 하게 됩니다. 임신 중이라도 A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B형 간염 백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성 간염의 원인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B형 간염 환자는 간경변, 간경화 또는 간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간경화나 간암 등 만성화되는 비율은 성인인 경우는 1% 미만이고 유년기 감염은 20%인데 비해 주상기 때 감염이 생기면 만성화되는 비율이 약 90%에 이르기 때문에 임신 중 태아의 B형 간염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신생아 간염은 주로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데요. 만약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라면 태아에게 B형 간염을 물려주게 되죠. 따라서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다면 임신 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총 3회에 걸쳐 접종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임신 계획 한 달 전에 접종을 마쳐야 하죠. 그런데 임신 전에 B형 감염에 대한 항체가 없는데 주위에 B형 감염 보균자가 있다면 임신 중이라도 B형 감염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B형 감염 예방접종은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3회 접종을 하면 약 90% 이상의 높은 항체를 형성하죠. 다음은 임신 중에 접종을 하면 안 되는 백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생백신인 수두백신과 풍진 예방접종이죠. 수두백신은 생백신으로 임신 중 접종 금기입니다. 임신 중 수두에 걸리면 태아 기형 및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항체가 없는 경우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며 접종 후 4주간은 꼭 피임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풍진 예방접종인데요. 풍진 백신은 생백신으로 임신 중 접종이 불가능하죠. 풍진 예방접종 후 4주간은 피임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자궁암 백신을 접종하던 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임신 중 자궁암 백신을 모르고 접종해도 기형 발생 보고는 없으며 임신 중에도 접종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접종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생殖기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이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3회 접종을 통해 약 70%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태아에게도 전파될 수 있어 임신 전 3회 접종을 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간혹 1차 또는 2차 접종 후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나머지 접종은 출산 후로 미루게 되죠. 임신 중 예방접종에 대해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몸은 면역체계가 있어 병원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몸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병원체에 대한 정보만 알면 이를 바탕으로 항체를 만들죠. 항체란 병원체인 적이 쳐들어오면 적을 침입 못하게 하고 설령 들어온다 하여도 우리 몸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항원을 파괴하여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즉, 항체는 우리 몸을 공격해오는 병원균만 파괴하는 미사일 같은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는 이러한 항체를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온갖 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죠.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태아와 본인을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과 지침을 바탕으로 임신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치고 계획 임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겠죠. 또한 임신 중에 해야 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접종 시기 및 우선 접종 대상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